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4대4, 5대3 구도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하게 됐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 8대0이라는 조유의 반란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런 급변 상황은 단순한 법리 판단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배후에 내각제 밀약이 있었습니다. 김영두를 축으로 한 사법부 라인, 정대철이 대표로 있는 헌정회, 권영세, 권성동의 국민의힘 세작들, 그리고 조중동 언론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내각제 연합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제거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내각제로 개헌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고 내각제 세력들은 다시 권력의 중심에 복귀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밀약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하라는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헌법질서 수호를 택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국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8대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조계의 다수는 기각 가능성을 점쳐왔기 때문에 이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내각제 세력 간의 밀약이 성사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헌재 판결은 이 정치적 밀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 정당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 위헌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 측 변론 기회조차 박탈된 상태에서 판결은 강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관의 8명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가 아니라 반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몇몇 정치인들과 사법부의 밀실 거래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헌정 파괴이고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반란입니다. 탄핵은 내각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고 그 다음 그림은 이재명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자 그 이후에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본격적인 윤 대통령 악마화 심리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가 바로 영국 BBC 방송이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집중적이고 정밀한 인신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이었다. 감정 조절이 불가능했다. 술 친구에 의존했다. 공산주의 망상에 빠진 독재자였다는 등 문장 하나하나가 사전에 준비된 이미지 조작이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망상이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과 부정선거 서버 확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개입을 막으려 했던 정당한 계엄의 목적을 파괴하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BBC 기사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반윤 성향의 농객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인사였습니다. 누가 이들을 섭외했고 누가 이 프레임을 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 정황을 인지하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치를 방해한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BBC 보도의 그 실체는 바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당성을 파괴하고 이재명 체제를 정당화하라는 공작입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신을 지워야 하는 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정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내각제 세력들은 이재명과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재명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헌정회는 이 밀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자마자 내각제 세력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내각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공개 내각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 개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재명을 지켰습니다. 우원식은 즉각 그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역시 내각제를 피하면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내각제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완전한 통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중동을 비롯한 세력들은 내각제 개헌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이번 탄핵과 내각제 밀약, 외신의 심리전, 이재명의 통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헌법 질서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대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윤 어게인 운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 저항 운동입니다. 6.3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 여부를 떠났어 그 정신을 누가 계승하고 있는가? 그것이 출마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기대를 걸었던 김문수 후보는 최근 계엄을 부정하고 부정선거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신과 괴리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김문수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시대정신연구소는 그 누구라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선출 권력에 대해서 밀실에서 서명된 밀약으로 국민 주권이 참혹하게 찬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뺏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윤 어게인, 윤석열의 복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의 인권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대국민 투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63년생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